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컨TV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어 365 코너에서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친환경 푸드트럭, 그린 푸드트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환경 푸드트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벤처기업인 무브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MRV100이라고 하는 모델이래요. 친환경. 이 무브 시스템에서 만든 친환경 푸드트럭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푸드트럭에서 이 음식을 조리할 때 만들어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프로판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판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 물질도 60% 정도를 줄여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연간 5,200만 원, 200달러, 5,200달러, 약 620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뉴욕시에서 2016년도에 500대를 도입을 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그때 2016년도까지만 해도 한 100대 정도가 나가는 상태인데, 이 프로젝트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환경 오염 물질을 줄여보자, 60% 정도까지 줄여보자라는 거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그 상인들이 연료비로,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연료비를 연간 6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줄여주자. 그 얘기는 영세상인의 수익도 늘려준다는 거겠죠. 620만 원이 다 줄여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중에 뭐 반 이상,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도 줄여진다면, 연간 500만 원이 줄어진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벌써 한 40 몇만 원 꼴로 줄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을 다 줄인다고 하면 1년에 한 달에 50만 원씩이 더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영세상인들 입장에서 큰 힘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시와 그 다음에 미국의 벤처기업인 무브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만든 것이 MRV100이라고 하는 이 친환경 푸드트럭을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열원이 있어야 되겠죠. 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적으로 무슨 그간까지는 프로파가스라든지 이런 것에서 썼던 거. 왜냐면 이 푸드트럭 자체가 독립된 형태로 돼 있잖아요. 독립된 형태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써야 될 그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프로판가스를 쓸 수밖에 없겠죠. 이동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뭐 전등을 켜거나 전열기구들을 움직이려면 일종의 배터리 자가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된 전기를 통해서 거기에 소모되는 그 푸드트럭 안에서 소모되는 전기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원과 전기적 요소, 전기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MRV100에서 만든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친환경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판가스를 쓰던 것을 다른 재원에 이용으로 하게 되는데, 프로판가스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발전기, 그러니까 천연가스와 전기 배터리, 이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에너지원을 만드냐면 뻔하겠죠. 푸드트럭 상단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태양광 패널로 통해서 그 태양광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 에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전기를 통해서 해놨던 것을 이 전기 재원을 쓰는데, 이 MRV100 같은 경우에는 천연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쓴다라는 게, 태양광 에너지를 쓴다는 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이브리드, 태양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쓸 수 있는 천연가스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천연가스 통을 별도로 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기 충전기가 아파트나 공용공간 내지는 이런 데서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전기 충전소라고 그래서 심플 그리드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충전소를 간다거나 뭐 정부에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전기 충전소를 이용한다거나 뭔가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태양광 에너지와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 이런 것에 전기 배터리에 들어갈 이런 부분들을 태양광 에너지나 이 심플 그리드 가갖고 충전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기본적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프로판가스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천연 에너지를 이용한다, 천연가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음도 적고, 그쵸? 소음도 적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한답니다. 음,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음식점인데 음식점에서 이렇게 뭔가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면 이미지도 왠지 모르게 그 음식이 굉장히 깨끗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도 들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앞서갔는지 안 앞서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푸드트럭이 이제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하겠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원톱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차에 모든 걸 설치를 해서 차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만약에 푸드트럭 존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친환경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지금에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푸드트럭 공간은 어, 헤쳐모여야 하는 거잖아요. 어느 행사 기간 동안 이런 푸드트럭 존을 만든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그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지자체에서 선택된 그런 데들이 거기 가서 행사 기간 동안 하게 되니까 그 행사 기간이 지나면 다 푸드트럭을 빼고 나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MRV 그 100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트레일러 형식으로 해서 차량에다 껴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고 차량은 다른 데 주차해 놓고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엇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장사하는 푸드트럭을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세워놓고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런데 이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이 MRV 100 같은 경우에는 어, 트레일러 형식으로 돼 있어요. 트레일러 형식으로 돼 있어서 푸드트럭 그 장사를 하는 공간에 세워놓고 이동할 때는 차량의 트레일러에 연결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그 재원 자체가 이 지금 푸드트럭에서는 어떤 움직이는 동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가동할 수 있는 가동 동력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 동력은 별도의 차량에 부착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을 쓰려고 가스 자동차나 이런 걸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기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들어가는 초도 비용, 그러니까 차량 자체의 비용은 그런 에너지원을 쓰는 차량 자체의 비용은 일반 휘발유차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비싼데도 쓰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긴 텀으로 봤을 때 자동차를 타는 일종의 손익분기 시점을 봤을 때는 그 충전하는 그 에너지 충당 비용으로 결론은 세이브를 시키고 이득이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 초기에 비싸더라도 근데 뭐 이게 앞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사회 트렌드가 되거나 이래버리면 음,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모 TV를 보니까 몽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몽골이 초원이 넓고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몽골 그 수도인 울란바토르 인근이나 뭐 이런 데들은 황폐화 현상이 되고 있답니다. 뭐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황폐화 현상이 생겨서 땅이 그 촉기가 없어서 풀들이 안 자란대요. 풀들을 안 자라니까 거기에는 뭐
그 계르를 이용해서 유목민들이 많았는데 유목민 수도 줄게 된다라는 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황폐화되면서 그 먼지바람들이 진짜 몽골이라든지 몽골이나 중국, 내몽골 거기도 몽고도 그 몽골 지역이니까 그쪽에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황사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울란바토르에 있는 차들이 거의 보면 하이브리드 내지는 친환경 차들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그런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다는 얘기는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쵸?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초원에서 생각하는 사막화 현상으로 생기는 먼지까지, 거기에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까지, 경유차. 그러면 몽골에서는 경유가 더 비싸답니다. 휘발유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푸드트럭도 꼭 이런 것을 그 경유차들이 많겠죠. 휘발유차보다는 트럭을 개조한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언제 가서 환경적 문제를 저거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푸드트럭이 어떤 음식 문화를 이렇게 대변한다, 소상공인을 살린다 이렇게 한 측면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런 푸드트럭 뉴욕시 같이 무브 시스템 같은 회사 만들어서 푸드트럭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일정 공간에 그 지역 내 뭐 도 차원에서 뭐 저거 했을 때 환경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마케팅적으로나 충분히 활용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미국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카피한다? 솔직히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했죠. 카피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발명을 오래 해서 카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요즘은 제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왜냐면 꼭 카피를 의도적인 카피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인 카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거나 뭐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는 카피라든지 내지는 지적재산권으로 풀려 있는 카피라든지 그렇지만 또 한국에서도 그게 먹힌다고 한다면 그거는 카피캣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과연 얼마나 나쁠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법률적으로나 걸리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제 변화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아래 댓글로 아이디어나 의견을 좀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하기 꾹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365 코너는 매일매일 아컨TV에서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아이디어 소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